블록과 인라인. 자, 블록 요소, 인라인 요소,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거예요. 디스플레이.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인라인 요소를 여기다가 모아놓고요. 인라인 요소들은요, 좁으면 떨어지고요. 줄줄줄 옆에 나오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인라인 요소들을 지금 뭘 갖다 놓은 거냐면, 자세히 한번 보면, 나는 A다, A 태그. 이건 이미지, 당연히. 나는 스팬이다. 나는 B다, B 태그. 나는 버튼이다. 나는 인라인인가? 물어보고 있고. 나는 I다. 나는 EM이다. 나는 스트롱이다. 예, 각각 지금 태그 안에다 글자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대로 줄줄줄 나오고. 나는 H1이다. 옆에 아무도 못 와. 나는 H4다. 옆에 아무로 못 오죠? 나는 DIV다. 못 오죠? 나는 P다. 다 블록 태그들은 옆에 아무도 못 오게 블로킹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태그들의 성질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모델이라 그러면 뭐뭐뭐 있다고? 패딩, 보더, 마진, 위드스, 하이트. 이 5가지는 꼭 가로, 세로, 패딩, 보더, 마진. 5가지. 별이 5개가 아니라 5개를 꼭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먹는지, 디자인에 수치를 줬을 때 먹는지, 마진 패딩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샘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요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튜닝을 딱딱 던져본 다음에 아, 특징이 이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코딩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디스플레이 요소의 특성을 알아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로 오시고 HTML 잠깐 닫아놓고 CSS 학습에 어제 배경 연습 하나 했고요. 오른쪽 버튼 새 파일 CSS 학습의 새 파일 002 여기에다가 블록과 한글로 쓸게요. 이건 알아보는 거니까 블록과 인라인 .html 블록과 인라인 .html 네, 그래서 만들어 놓고요. 여기 HTML로 이제 쭉 만들 거거든요. 느낌표 엔터 한번 치시면 독타입 쭉 나오고 사실 뭐 이거 EN을 KO로 바꾸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메타 태그 2개 지울게요. 메타 밑에 3개 나오는데 2개 지울게요. RCK 그래서 UTF-8만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02 블록과 인라인 블록과 인라인이라고 이제 내가 제목도 쓸 거예요. 여기 H1 태그로 써야 되겠지? H1 태그에 블록과 인라인 이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블록과 인라인 타이틀하고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타이틀은 탭에 나오는 거죠. 타이틀은 탭 메뉴에 나오는 거. H1은 실제로 페이지에 뿌려지는 거. 네, 그 다음에 H2 태그로요. 인라인 요소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들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블록 요소들 해야 되겠지? H2 태그로 블록 요소들 이렇게 블록 요소들이라고 할게요. 자, 인라인 요소들, 블록 요소들. 그래서 여기다가 인라인 요소들은요, 인라인 요소만 쭉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라인 요소들 밑에다가 인라인을 쭉 만들어. 인라인 요소를 쭉 만들어 볼까요? 자, 얘네들을 싸는 구역을 하나 만들고요. 따로 뭔가 지정을 할 때 이름을 불러주면 되니까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통적인 디자인은요. 전부 다 타이틀이니까 얘 찍어서 클래스를 동시에 좀 줄게요. 클래스 티트 이렇게. 그러면 이 타이틀에 해당되는 애들한테 디자인을 똑같이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 여기에다가 인라인 요소도 클래스를 하나 L라는 클래스를 하나 쓰겠습니다. L 인라인 요소들을 요 안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L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애를 밑에다가 블록 요소에도 하나 더 만드세요. 똑같아요. L 클래스 L 이렇게만 쓰셔도 div가 씁니다 그랬죠. 기본 태그는 div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술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인라인 태그들 쭉 써볼까요? 자, A 태그 씁니다. hrefn 샵. 다른 링크가 없으면 샵을 쓰시면 그냥 위로 올라가는 기본 링크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A다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무슨 태그인지 밝히는 거야, 자기가. 나는 A다. 컨트롤 엔터. img. 이미지도 인라인이거든요. img 태그. 이거는 imgs. 밑에 b로고라는 이 로고 패키지가 하나 있거든요. 로고. 여기다 타이틀 하나 써볼까? 이 타이틀 태그는 그 툴팁이 나오는 애거든요. 이렇게 나는 img다 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img다. 그리고 스팬 태그, 네, 인라인 태그의 아주 대명사죠. 아무 특징이 없는 구역만 잡아주는 애가 스팬. 나는 스팬이다. 컨트롤 엔터. B 태그 쓰고 나는 B다. 컨트롤 엔터. 버튼은 이따 넣어보고요. 버튼은 지금 안 넣을 거예요. I 태그도 우리가 했죠. 나는 I다. 그리고 EM, 나는 EM이다.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롱 태그, 나는 스트롱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인라인을 요 정도만 넣어놓고요.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1 블록 요소들 H1 놓고 나는 H1이다. 그리고 뭐 H4 요소도 있죠. 나는 H4다. 대표적인 div도 있다. 나는 div다. P. 나는 P다. 이건 여기에 이제 표시되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글자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헤더 부터 이런 것도 했죠? 네, 헤더 넣어볼까? 헤더. 나는 헤더. 뭐 이렇게만 넣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L 밑에 다 집어넣고요. 자, 디자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타이틀 디자인 하고요. 여기 이제 요소들을 한꺼번에 디자인을 똑같이 넣었을 때 반응하는 걸 보는 거인데, 위드스, 하이트, 패딩, 보더, 마진 5가지. 네, 5가지. 자, 이 스타일 시트를 여기다 바로 쓸게요. 인터널입니다. 인터널. 여기다 직접 쓰는 스타일 시트는 인터널. 요소 안에다가 스타일은 해가지고 속성으로 쓰는 거는 인라인. 얘는 인터널. 여기에다가 터널 뚫어서, 물론 터널이란 스펠링은 틀리지만 터널. 자, 인터널. 그래서 여기다가 점 티트. 요거는 이제 타이틀에 관련된 걸 쓸 거예요. 타이틀. 바로 이렇게. 네.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오게 하고요. 보더를 좀 두겠습니다. BD 탭 또는 엔터 5픽셀짜리를 주시고 탭 솔리드는 도티드 하시고 탭 오렌지색으로 땡땡땡 표시가 좀 나오게 할게요. 그냥 타이틀 일단 타이틀을 넣으시고 이 페이지에 띄울게요. Alt A로 이렇게 나오죠. 네. 블록과 인라인 요소들, 블록 요소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애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L라는 박스 안에다가 각 요소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타이틀 밑에 div L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얘도 div L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L라는 거, L, 내가 지은 이름이에요. 엘러먼트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고요.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모든 인라인과 블록 요소의 디자인 적용하기. 한꺼번에 적용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점 L 밑에 있는 모든 요소다 그럼 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 밑에 있는 모든 요소란 뜻이에요. 별은. 별은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별 썼거든요. 별. 별 표시. 요 별 아스테스크 8번에 있는 거. 별 표시는 모든 요소를 선택합니다. 별 표시는 모든 요소. 그러니까 L 밑에 있는 모든 요소 이런 뜻이에요. 네. 한꺼번에 둘 때 별을 가끔 씁니다. 한꺼번에 다 쓸 필요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위드스 하이트 다 적을게요. 위드스는 가로 200 픽셀 줘보고요. 하이트는 150 픽셀 줘보고요. 보더는 10 픽셀 두껍게 탭, 솔리드, 탭, 블루, 파란색 테두리를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진, 바깥쪽 마진 20 줘보시고요. 안쪽 패딩 20 줘보시고요. 그러니까 위드스, 하이트, 보더, 마진, 패딩 전부 다 들어간다. 네.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부 적용 여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준 건 뭐예요? 가로, 세로, 보더, 마진, 패딩. 다섯 가지 필수 속성 적용 해가지고 요걸 어떻게 얘가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집어 던진 거야. 다 먹어 이렇게. 근데 받아들이는 애들이 이제 틀려요. 200, 150, 10, 20, 20. 자, 그래 놓고 가서 이제 봅니다. 맞죠? 일단 가로, 세로. 여기 직접 선택을 한번 볼게요. 가로, 세로가 200, 150 했는데 여기에 패딩하고 보더까지 포함돼서 크기가 좀 커졌어요. 그런데 그런 크기를 반영시키는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지, 인라인 태그 중에서는 이미지만 눈에 탁 띄어요. 260에 210. 즉 마진과 패딩 여기 수치 써 있는 거 보세요. 마진은 20, 패딩 20. 그런데 박스 사이즈는 얼마 잡혀요? 260에 210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260. 그러면 내가 아까 200에 150 잡았죠. 가로 200, 세로 150. 그러면 200이 60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6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박스가 커져요. 기본적으로. 패딩값. 패딩값 20, 20 하면 40이지. 마진은 계산하지 않아요. 보더를 내가 얼마 줬지? 보더값 10 줬잖아. 보더 10 줬죠? 그러니까 이 박스 크기에 포함되는 애는요. 가로든 세로든 지금 똑같이 200 더하기 보더 2개 20 더하기 패딩에 20 요거 패딩 20 20 양쪽에 있으니까 40 그러니까 60이 더 더해지는 거 맞죠? 그래서 200에다 60 더하면 260 150에다 60 더하면 2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지 크기가 260에 210 됐어요. 밑에 있는 거 내려가 볼게요. 얘도 260에 210 됐나? 보세요. 260에 210 맞네. H1도 260에 210 H4도 260에 210 DIV도 260에 210 다 똑같은데? P도 260에 210
아까 헤더도 260, 260. 전부 다 박스가 커졌는데 이 디자인 안 먹는 애들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A 태그는요 260에 210 전혀 안 먹었어요. 이 가만히 보니까 컨텐츠 크기만큼 늘어나요. 보시면 나는 스팬이다 라고까지만 늘어났지, 나는 B다 여기까지만 늘어났지. 네, 각 인라인 태그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내용만큼 늘어나요. 내용만큼 늘어나요. 위드 사이트는 안 먹어요. 그죠? 안 먹는다는 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라인과 블록,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진 패딩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여기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 전개를 했으니까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 스타일 시트 아래쪽에다 분석할 거예요. CSS의 디스플레이 속성이라. 여러분 디스플레이란 말은 어디서 쓰지? 디스플레이란 말 일반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써? 쇼 윈도에다가 어떤 구두를 파시는 분은 구두를 디스플레이를 하죠. 자, 마트에서 음식을 파시는 분들은 음식을 디스플레이 하죠. 뭔가 보이게 나타내 보여주는 게 전부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보여주면 다 디스플레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종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가 있어요. 상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쇼 윈도야. 쇼 윈도가 이렇게 있고요. 쇼 윈도가 딱 돼 있고 쇼 윈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자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구두 같은 거를 이렇게 전시를 하시죠. 네. 그러면 이 탁자는 하나의 그 컨텐츠를 담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거를 그 화면상에서는 이런 요소를 블록 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록 요소라고 부르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는 어떤 상자가 하나씩 여기 놓인다. 그러면 이 상자들이 전부 인라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인라인. 블록과 인라인이 그런 정도의 관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 요소에 배치를 위한 표현 방법. 요거를 디스플레이라고 보시고요. 요소의 디스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다. 근데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나눠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두 가지다. 그러면 무슨 두 가지냐? 1번 블록 요소가 있고요. BLOCK 블록 요소. 그리고 2번 인라인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라인 블록. 블록은 뭐냐? 표현법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표현법 디스플레이 BLOCK 이렇게 써요. 블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들은 블록인 요소들은 누구냐? 뭐 H1 태그부터 해가지고요. H6 태그 뭐 이런 태그부터 div 태그, p 태그, 피겨 태그, 뭐 지금 여기 뭐 헤더 태그 등 이런 거, 이런 태그들이 태생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이런 애들 기본적으로 블록인 요소들 처음부터 블록인 요소. 그다음에 이제 특징이라고 본다면요. 특징 여기 번호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소괄호로 1, 2, 3이라고 써요.
표현법은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거. 3번. 네, 특징은요. 제가 제일 먼저 말한 특징이 뭐지? 옆에 다른 요소가 올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요소가 올 수 없다. 블로킹을 한다는 거죠. 블로킹. 그래서 블록이야. 블로킹. 이렇게 생각하세요. 블로킹. 블로킹 못 오게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영역을 구분해 주는 거지, 당연히. 내용을 구분하는 박스다. 박스 요소다. 3번. 모든 디자인 속성이 적용된다. 그래서 지금 모든 디자인 속성이 적용된다고 얘기했던 게 width, height, border, margin, padding 등 이런 것들이 전부 기타 디자인 속성들이 되겠죠. 이런 것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박스 디자인 요소에 꼭 필요한 애들은 이렇게 마진 패딩까지, 이렇게 width, height, border, margin 패딩까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다 적용됐잖아. 그리고 4번. 위아래에 있는 블록 요소 간 마진은 중첩된다. 그리고 마진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큰 마진 값을 기준합니다. 큰 마진 값을 기준. 작은 마진 값을 포함합니다. 위아래에 있는 블록 요소가 마진은 중첩된다. 이거 이제 확인하러 가야지. 확인하러 가봐야 돼.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계속 푸시할게요. 위아래에 있는 블록 요소가 마진은 중첩된다. 네, 여기 가서 이제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이걸 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자세히 볼게요. 직접 선택. 이제 플로트 해가지고 옆에 오게 하면은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제가 플로팅을 좀 안 했어요. 플로팅을 안 했는데 이 플롯을 내가 따로 하게 되면 달라져요. 자, 여기에다가 위아래 마진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봐봐. 여기 바깥쪽 황색 나오는 데가 마진이거든요. 황색 부분이 마진이야. 그럼 마진이 바깥쪽으로 20픽셀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직접 선택을. 위아래 겹치는 부분이 서로 20픽셀로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원래 40 돼야 되잖아. 바깥에 20, 바깥에 20이면 40을 밀어야 되는데 중첩되는 구간을 이렇게 겹쳐지게 해버려요. 기본 특성이 그래요. 기본 특성이 그렇다고. 그래서 위아래 마진이 겹친다는 얘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옆으로 보내게 되면 옆에 있는 애들은 안 겹쳐진다는 얘기겠네, 그럼? 어디 갔니? 이건가? L. L 밑에 얘. 네. 그럼 내가 플로팅만 잠깐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한번 해보세요. 이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애들은요. 이렇게 영역 잡아볼게요. 플로 레프트로 했어요. 어제 플로 레프트 먼저 알려드렸죠?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블록 요소들. 블록 요소들을 옆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마진 영역이 서로 겹쳐지지 않죠? 얘 바깥에 20, 얘도 바깥에 20이라고요. 그리고 얘가 플로팅 해가지고 내려갈 때는 또 일반적으로는 겹치는데 플로팅해서 내려가는 애들은 겹쳐지지 않네. 약간 특징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위아래는 자동 줄바꿈돼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지진 않아요. 이때는 이렇게 배치가 되네, 그죠? 네. 네, 여튼 위아래는 기본적으로 겹쳐진다. 그 얘기를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플로팅은 뺄게요. 플로팅 제가 일부러 옆으로 가게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위아래는 겹쳐지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5번. 가로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정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부모 박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이 특징이 있죠? 부모 박스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징? 이거는 위드스 값이요. 오토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토. 아무 설정도 안 하면 오토예요. 자동 상태예요. 자동 상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블록박스는 자동이면 끝까지. 자, 그 다음에 세로 크기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세로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내용만큼 늘어나요. 내용만큼 늘어나요. 이거는 뭐냐? 이건 또 하이트 값을 오토라고 얘기해요. 오토. 하이트가 오토인 상태인 거야. 하이트 오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끝났어.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다음에 특징들이 나올 때마다 또 뭐 말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다 여기 있어요. 박스에 지정된 크기는 패딩과 보더를 줄 경우 그 지정된 크기만큼 크기의 패딩과 보더 크기만큼 늘어난다. 이 특징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박스 크기를 딱 지정한 경우 패딩과 보더만큼 밖으로 더 커져요. 네, 박스가.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하던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박스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박스를 컨텐트 박스라고 그래요. 컨텐트 박스라고 합니다. 컨텐트 박스라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 마진과 패딩을 크기 안으로 들어가게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네. 패딩과 보더를 박스 크기 내부로 보내고 싶을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쓰시면 돼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설정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로 200에 세로 가로 200에 세로 150 했잖아요. 가로 200에 세로 150 안쪽으로 보더가 생기고 안쪽으로 패딩이 생기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이렇게 요런 값만 딱 써주시면요. 안쪽으로 생겨요. 근데 이 얘기를 한 번은 이렇게 언급해 놓고 다음에 나왔을 때 또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계속 안 하다가 이럴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얘기 안 하면 이 특징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언급을 어렵지만 최초 언급이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면 실례가 많지가 않거든. 우리 데이터가 없어 지금. 사인 데이터가 없는데 이런 얘기만 듣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야. 네. 뭐지?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잖아. 이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네. 여기에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거 H1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는 H1이다. 이거 찍었죠? H1 크기가 얼마? 요거 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늘어난 거죠? 아니, 너무 크게 가지고 사이즈가 없네. 260에 210 늘어나 있잖아. 250에 150이었는데 그럼 얘를 탁 찍으시고요. 이 H1 태그에 element.style 인라인으로 태그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element.style 즉 스타일 시트를 인라인으로 직접 집어넣겠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요. 박스 사이징 나왔어? 박스 쓰면 사이징 나와요? 내가 이걸 쓸 거지. 그럼 탭 하시면 돼. 이거 쓰겠다. 이거 오케이. 탭. 뒤에 나오죠? 그럼 B 치면 보더 박스 나와요? 네, 엔터를 치시든지 탭을 치시든지 선택하세요. 이렇게. 그럼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된 거고, 이거는 여기 브라우저 분석기에 보면은 H1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가 직접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사이즈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얘 줄어들었지. 나는 H1이다 줄어들었어. 그러면 실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 어떻게 나와요? 200에 150 나오죠? 네. 이 사이즈, 지정된 사이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도하고 패딩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게 옛날에는 이 설정하는 게 없었어요. CSS3 나오기 전엔 이거 설정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사이즈 지정해서 마진 패딩하고 보더를 주시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맨날 계산기 두들겼다고 그래요. 야, 200인데 200을 유지하려면 보더값 얼마 빼고 패딩 얼마 빼고 실제 사이즈 얼마로 해야 돼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앉았었어요. 200픽셀에 맞추려면. 그러니까 맨날 불평을 한 거지. 아, 제발 이거 자동으로 안에 들어가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계속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줬어요.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에서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 여기 처음 꺼냈습니다. 이거. 네. 패딩과 보드를 박스 크기 내부로 포함하고 싶을 때, 보내고가 아니라 포함하고 싶을 때는 포함하는 거야 안쪽으로. 네, 그래서 라고 설정한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 꼭 알아두세요. 여기 뭐 중요 표시 하나 해야 되겠죠. 미음 한자 별 표시 할까? 별. 별은 너무 촌스럽다. 매우 중요하다 표시할게요. 6번. 이런 표시 하나. 네. 이건 7번에서 지금 나온 얘기고요. 내가 너무 눈에 안 띄게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써가지고 표시할게요. 보도와 패딩을 박스 크기에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옵션을 변경하는 속성에서 박스 사이징이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인데 여기에 첫 번째 속성이 보더 박스. 이게 패딩과 보더를 박스 크기 내부에 포함한다는 거죠. 내부에 포함. 이걸 지울게. 내부에 포함. 크기가 안 커져요.
크기 안 커짐. 그리고 일반적인 설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2번이에요. 2번 그게 컨텐트 박스라는 거 있어요. 컨텐트 박스 이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기본값. 그래서 패딩과 보도에 따라 박스가 커짐.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라인 요소 여기에다가 한번 전개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부분선을 마이너스 언더바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가보고요. 인라인 요소예요. 그 다음은요. 그다음에 인라인 요소. 자, 인라인 요소는요. 1번 표현법부터 볼까요? 표현법. 표현법. 디스플레이 인라인.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인라인인 요소들. 인라인인 요소들은 누가 있느냐? A 태그, ing 태그, span 태그 여기다 쓴 것들이에요. B 태그, I 태그, EM 태그, 스트롱 태그 등 이런 태그들이 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뭐 태그들 대부분이 다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이고요. 특징 3번. 특징은요. 1번 한쪽 가로만 해가지고 또 위에처럼 비슷하게 써보면 블록 요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BLOCK, div 같은 거 안에다 못 쓴다고요? 네, 뭐 B 태그 안에 div 못 써요. 네, 블록 요소를 포함할 수 없다. 근데 포함한다고 뭐 웹페이지가 큰일이 나냐? 그렇진 않아. 그냥 코딩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근데 코딩할 때 이런 규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개구리가 황소를 먹은 거예요. 뭐 그럼 배가 터지겠지.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위드스 하이트 크기는 크기 지정 안 돼. 네, 크기 박스 얘는 뭘 담는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크기 지정이 안 돼요. 크기 지정이 안 되고 그냥 자동 크기인 거예요. 내용만큼 늘어나. 내용만큼 늘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마진 값 적용한 거 한번 보실래요? 마진은 바깥쪽을 미는 거잖아. 마진은 양쪽만 적용되거든요. 양쪽만 적용돼. 한번 볼게요. 마진이 양쪽만 적용됐는지. 가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겹쳐지게 해보면 더 확실해요. 이렇게 두 줄로 막 겹쳐지게 났거든요. 얘 바깥쪽 마진 설정된 거 어떻게 됐어요? 상관없죠. 그냥 이 글자 밑에 이 글자 왔어요. 16픽셀, 16픽셀 똑같은 글자 그냥 글자 밑에 글자 왔어요. 겹쳐지게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이 마진으로 서로 밀었다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위아래가 안 밀리잖아. 얘네 블록 요소들은 위아래를 서로 밀었잖아요. 마진값 겹쳐진 거 외에는 밀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못 민다고. 안 밀어. 아하. 줘도 안 돼. 이거는 줘봤자 적용 안 돼. 줘봤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얘기는 위아래 마진은 줘도 안 먹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양쪽 마진 먹어요? 양쪽 마진은 먹었다는데? 양쪽 마진은 적용된다며. 양쪽 마진이 적용됐는지 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양쪽 마진이 적용됐는지. 인라인 요소는요. 이렇게 앞 줄줄줄줄 머리 꼬리를 물고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앞뒤로 미는 건 되게끔 얘네들이 해놨다 이거지.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마진값을 20, 이거 사방 마진이긴 하지만 이거 늘렸다 줄였다 해보세요. 여기서 찍어가지고 바꾸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L별 어떻게 찾지?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내리면 L별 나오죠? L별 나오고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지금 좀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L별 여기에서 마진값을 탁 찍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방향키 찍은 다음에 여기 글씨 바꾸기 나오면은 방향키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시면은요 조절이 돼요 숫자가. 그럼 사이간격 갖고 가지고 사이간격 멀어지죠? 네, 마진값이 양쪽 마진은 적용이 된다는 거. 위아래 같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만 적용이 되지 위아래는 적용이 안 돼요. 그거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라인. 패딩도 아예 본 김에 한번 해봐. 패딩은 실제로 밀지는 못해. 패딩으로 다른 요소를 밀지는 못하는데, 그죠? 위아래 간격이 바뀌진 않잖아. 글자 사이의 간격이 바뀌진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패딩으로 바뀌진 않는데 이 패딩 요소를 늘리면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패딩을 늘리면 무슨 변화가 있어요? 디자인으로 해놓은 그 박스가 패딩 때문에 커지죠? 이 둘 글자 사이가 멀어지진 않는데 디자인상 이렇게 테두리 쳐놓은 애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디자인상 패딩은 멀어져요. 디자인상 패딩. 근데 상호간 영향은 없어요. 특이하지? 이런 특징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네. 나중에 뭐가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많다고요. 자, 패딩. 패딩은 일단 적용되는데 좀 다른 거지. 패딩은 적용되나 다른 인라인 요소와 줄바꿈 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패딩으로 미는 건 아니야. 위아래 간격은 뭘로 조정해요? 위아래 간격은 라인 하이트로 처리합니다. 위아래 간격을 넓히고 싶으면 라인 하이트예요. 라인 하이트.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패딩은 적용은 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인라인의 패딩은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5번으로 쓰자. 5번. 5번으로 쓸게요. 위아래 이 글자일 경우 위아래 간격은 라인 하이트로 처리해야 함. 이렇게 5번으로 아예 쓸게요. 5번으로. 근데 내가 인라인 요소 얘기 다 끝낸 거예요, 지금? 찜찜한 녀석 하나 있잖아. 이만해져가지고 있는 녀석 하나 있잖아. 걔 뭐야?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애야, 얘가? 이미지만 좀 이상하게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분명히 인라인이거든요, 이미지가. 근데 마진 밀기 하니까, 마진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치? 마진도 적용돼. 마진 미는 것도 얘는 되고요. 패딩. 패딩이 실제 요소를 미는 역할도 하나요? 네, 뭐 그런 역할도 하는 건데 마진은 바깥쪽을 밀고 안쪽 영역을 밀어가지고 안쪽에 디자인 적용되는 건 똑같은데 마진이 먹네. 이 글자 있는데 위쪽으로 막 밀잖아, 마진. 이걸 확인해 보세요. 오, 마진은 먹고 패딩은 디자인상 먹히고 패딩 가지고 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봐봐. 패딩 가지고 그죠? 이렇게 겹쳐지는 걸 보니까 패딩 가지고 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상 패딩은 먹히는 거예요. 디자인상 이렇게 보이긴 보이잖아. 네. 아, 뭔지는 알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인라인 요소 밑에다가 예외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외 인라인 요소. 예외라는 게 있겠지. 뭐냐? IMG 태그가 되는 거예요. 예외 인라인 요소가 IMG 태그. 그래서 이미지는 위드 사이트 다 먹혀요. 이미지 요소는 인라인 요소지만 적용이 되죠. 위드스, 하이트, 마진, 헤딩이 모두 적용된다. 예외. 이미지는 예외적으로 얘네들이 되게끔 해놨어요. 왜냐면 이미지 가지고 크기 조정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요. 그 지금 진하게 당금질을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위드 사이트, 보도, 마진, 패딩 이거 5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10년 뒤에 코딩할 때도 20년 뒤에 코딩할 때도 자바스크립트 코딩 내가 프로그래밍 들어갔을 때도 이거 얘기는 계속 나와요. 이 박스 요소 이 5개는 반드시 나와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분을 조금 더 시켜보면요. 봐봐. 다시 찍어볼게. 패딩만 늘려봐. 패딩만. 마진은 미는 거 확인했죠. 패딩만 늘려봐요. 다른 인라인 요소에 패딩을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겹쳐지죠? 네. 겹쳐져요? 그런데 밑에 있는 블록 요소들 봐봐요. 블록 요소는 서로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안 겹쳐지죠? 네. 패딩은 크기를 키우잖아요. 얘가 이렇게. 크기를 키우니까 박스가 같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늘어나는데 이 이미지 요소는 다른 인라인 요소 안에서 패딩이면 디자인적인 그 패딩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틀린 점은 있는데 어쨌든 다 적용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해요. 나는 EM이다. 내가 EM 태그만 딱 선택해 볼게요. 나는 EM이다. 얘 선택할게. 얘만 딱 선택했어. 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로 했어야 돼. 야, 너는 오늘부터 디스플레이가야 블록이야. 오, EM 태그를 내가 블록이라고 만든 순간 얘가 블록하고 똑같이 디자인 적용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원래 출신이 인라인 출신인데 블록으로 만들어서 디자인 변경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아, 그래서 원래 출신을 바꿀 수 있다고? 아, 그 얘기예요. 자, 원래 출신. 원래 디스플레이 출신을 바꿀 수 있나? 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변경 가능하다. 변경 가능. 블록과 인라인을 서로 반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BLOCK 블록과 인라인 등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이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출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스팬 태그를 블록이라고 바꿨다고 해서 걔가 div를 싼다든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얘네들이 원래 출신지를 쓸 목적을 정해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사항에 원래 출신이 중요하므로 원래 출신은 중요해요. 스팬을 블록이라고 만들었죠. 만약에 블록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div처럼
다른 블록 요소를 싸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다른 블록 요소를 포함한 코딩을 하지 않길 바란다. 근데 자기가 굳이 그렇게 쓰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 자기가 그렇게 코딩을 했는데 누가 말리겠어. 난 스펜을 div를 쓸 거야. 그럼 코딩하면은 페이지는 잘 표시가 되겠지. 근데 구조상 이상한 거야. 아무리 봐도 이상. 네. 원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네, 그 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종종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근데 이제 여기 특이한 놈이 이제 하나 등장해요. 내가 이것만 소개하면 여기가 끝나요. 블록과 인라인으로 크게 나눌 뿐이지 특이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테이블은 약간 디스플레이가 테이블 셀 이런 식으로 약간 틀렸거든요. 아까 테이블 띄웠었잖아. 테이블 어디 있어? 테이블 잠깐 다시 열어볼게. 드라마 테이블 최신 드라마 테이블 알트 에로. 아까 만들었던 애들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볼게. 찍었어. 원래 디자인된 거 한번 보면 TD.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 이런 테이블에 쓰이는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부 다 따로 한 게 아니야. 디스플레이 테이블용 디스플레이는 아예 따로 있어요. 특징이 좀 틀리잖아 얘는. 그래서 얘는 아예 따로 있어서 이건 큰 분류로 말은 하진 않은 거예요. 이 테이블은 별도의 놈이기 때문에. 네, 이걸 별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크게 이제 인라인과 블록으로 나눠진다는 게 큰 분류고요. 근데 특이한 놈이 있다. 바로 버튼 같은 놈이에요. 버튼을 여기다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블록과 인라인을 가져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거는 푸시 한번 하면서 제가 추가를 하나, 코딩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 인라인 요소 안에다가 인라인 요소들 안에다가 이 박쥐 같은 놈이 있어요. 박쥐. 조류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닌 그런 놈이 있어요. 바로 인라인 블록이라는 놈인데 이거예요. B 태그 밑에다 넣어볼까요? 여기 B 태그 밑에다가 버튼을 넣어보세요. 버튼 태그. 나는 버튼이다. 나는 인라인인가? 라고 물어봐. 자기한테 물어봐. 나는 인라인인가? 근데 인라인 요소는 옆에 줄줄줄줄 올 수 있으면 인라인 요소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딱 놓고서 한번 딱 보시면 인라인적 특징을 딱 얘가 갖고 있어요. 인라인적 특징이 딱 들어가 있다. 한번 가서 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버튼인가? 인라인인가? 나는 로봇인가? 사람인가? 뭐 이런 것처럼 물어본다면 어떻게 나온다? 여기 보세요. 나는 버튼이다. 나는 인라인인가? 했는데 줄줄줄 나오니까 인라인이다. 그런데 크기를 한번 보세요. 크기. 놀랄 로자야. 봐봐. 크기가 얼마 나와요? 200 곱하기 150 나오죠? 마진 패딩, 그러니까 보더하고 패딩이 포함이 돼서 나오는 놈이네, 이놈이. 이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이네 아니야, 얘가? 얘가 그런 애네. 인라인 블록이라는 속성이 바로 그런 놈이. 얘 찍어서 이렇게 잠깐 한번 이렇게 원래 디자인된 거를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디자인 요소가 여러 가지로 얘가 돼 있고요. 보시면 봐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출신이고 얘 명세서 보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런 것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보더와 패딩이 크기가 커지지 않고 안쪽으로 포함되게끔 이 설정이 돼 있어요. 야 이런 놈이 다 있었어? 네. 이놈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라인하고 블록하고 인라인 블록까지 전부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요 하나를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 파일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CSS 학습에 가보시면요 블록 플롯이라고 있어요. 블록 플롯이라는 거를 여시면은요 뭔가 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로우 데이터 로우를 누르세요. 여기서 들어온 다음에 로우를 누르라는 거는 그냥 저장하기가 로우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들어오면 이 파일이 원본 파일이 뜬 거거든요. 그냥 여기 브라우저에 HTML 소스가 뜬 거예요. 그냥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면은 여기서는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라고요. 여기. 아니 CSS구나. CSS 학습에다가 저장. 그래서 블록 플롯이라고 여기다 저장했어요. 저장. 블록 플롯. 네, 블록 플롯. 자, 블록 플롯이라고 저장하시고 여기서는 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놓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록 플롯 열어보겠습니다. 블록 플롯 열어놓고요. 블록 플롯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도깨비 페이지에서 우리가 지금 구현해 놓은 곳까지 한번 Alt 에러로 이것도 그렇게 아까 띄워놨나요? 네, 이거 띄워놓으시면요. 얘가 옆으로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원래 옆으로 흘러가지 않던 걸 어제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캣이라고 하는 요 박스, 캣박스. 요 캣이라는 div는 한 칸 다 차지하기 때문에 원래 옆으로 안 가는데 어제 여기다가 플롯 레프트 그러니까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흘러가 다 그런 설정을 먹으면 밑으로 내려갔던 애가 위로 이렇게 서로 옆으로 줄줄줄줄 갔던 걸 어제 확인했는데 이게 뭔지를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 이 페이지를 여러분한테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옆으로 어떻게 흘러가지? 블록인데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한다면서 어떻게 흘러가지? 바로 블록 플롯입니다. 플롯은 인라인 플롯도 있어요. 블록 플롯, 인라인 플롯 다 있어요. 플롯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블록 요소는 옆에 다른 요소 못 오니까 오게 하는 게 플롯이에요. 그래서 플롯 설정은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설정이 있는데 이걸 하는 거야. 어떤 분은 이거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뭐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코딩된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옛날부터 사이트에서 플롯 레프트 이렇게 써가지고 코딩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모르고 현장에 가가지고 수정하세요. 근데 플롯 레프트가 뭐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나가지고? 안 되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요즘은 플렉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쉽게 옆으로 보내고 막 굉장히 쉽게 구현들을 하는데 플렉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양쪽 다 똑같이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네. 그래서 이 플롯부터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플롯 레프트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요소들이 옆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밑으로 내려갔던 애들이 옆으로 흘러가려면 나는 왼쪽에 이쪽이 오른쪽이지. 너는 오른쪽으로 올라와. 그럼 이 밑에서 올라오는 애도 자기가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올라와. 이런 세팅을 전부 해야지 쭉 옆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플롯 레프트를 동시에 다 주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라이트도 있어요. 라이트는 뭐냐면 박스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나는 라이트 하면 나는 오른쪽에 그럼 얘가 오른쪽 끝으로 가요. 그리고 플롯 라이트를 전부 다 주면은 거꾸로 가요. 그 밑에 있는 애는 오른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가요. 순서가.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도 여기 밑에서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백문을 불여일탄입니다.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CSS도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플롯 레프트를 주고 싶은 애한테 이 클래스를 주면 플롯 레프트가 들어가고요. FLL. 플롯 라이트를 주고 싶은 애한테 FLR이라고 주시면 플롯 라이트가 먹어요. 그 다음에 지우는 애가 있어요. 지우는 애. 자, 지우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내려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BX하고 BX1이라고 이렇게 1, 2, 3, 4라고 클래스가 먹혀 있거든요. 그럼 BX라는 애는 여기 CSS에서 보시면 BX는 300 곱하기 200짜리 박스예요. 그리고 보더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에 세팅되는 리피트, 반복해라, 포지션, 가운데 와라, 사이즈, 다 덮어라 이런 설정이 공통으로 돼 있고 1, 2, 3, 4는 이미지만 다른 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띄워서 Alt A로 해가지고 띄워서 보시면 네, 당연히 한 줄에 아무도 못 오게 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네. 자, 그래서 플롯 레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플롯 레프트. 여기로 가보세요. 여기다가 bx에다가 플롯 레프트를 주려면 flr이라고 주시면 돼요. 일부러 클래스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감 잡으시다. 플롯 레프트. 그럼 첫 번째 플롯 레프트 주면은 첫 번째 플롯 레프트 줬을 때 지금 모르겠지. 무슨 차이 있는지 모르겠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거 넣고 빼기가 어떻게 돼? 이거 빼면 어떻게 돼? 김고은이 바로 밑에 있었는데 플롯 레프트라고 얘한테 땡기라고 그러니까 땡기니까 밑에 있는 게 망가져가지고 얘 밑에 와 있거든요. 얘를 옆으로 좀 이동시켜 볼게요. 얘 앞에 1번 플롯 레프트 먹은 애를요. 마진 값을 가지고 이동시켜 볼게요. 마진 자 마진 레프트 여기서 한번 설정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번 이제 5일차잖아요 오늘이요. 5일차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보는 걸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도 이걸 잘 못하고 2달 뒤에도 이걸 잘 못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구현하시는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엘러먼트.스타일 찍었어요. 누구 찍냐? 첫 번째 있는 얘 공유 찍었어요. 공유 찍었더니 지금 요거 조작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해야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창창한 앞날이 있는 거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찍었어. bx, bx1, flr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엘러먼트.스타일 하면 내가 인라인 코딩으로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를 집어넣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마진 값을 넣어보려고 그래요. 마진 레프트로 밀어보려고. 그래서 M 치면 마진이라고 나오죠? 근데 마진 레프트 값은 여기 밑에 따로 있잖아. 그래서 이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하시라고. 오른쪽 방향키를 탁 누르세요. 그러면 마진이란 값이 일단 선택이 된 거예요. 오른쪽 방향키. 대시를 누르세요. 그러면 탑부터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얘가. 그때 L자를 누르세요. L. 그럼 레프트 들어왔죠? 그러면 마진 레프트 내가 선택했죠. M자 한번 누르고 방향키 한번 누르고 다시 L자 한번 누르고 방향키 누르지 말고 이때는 선택이 됐지. 이게 맞아. 맞으면 더 쳐볼 필요가 없어요. 탭을 누르시면은 값으로 넘어가요. 탭을 누르시면. 그래서 10픽셀 이러면은 10픽셀만큼 옆으로 오겠지. 이렇게 10픽셀만큼 옆으로 좀 밀리죠? 10픽셀만큼 옆으로 밀려요. 그래서 이 수치를 찍은 다음에 물론 지금 이게 엊그저께 업데이트된 거 그전에는 이렇게 이런 화살표 안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된 지가 일주일인가 2주일밖에 안 돼. 이거 바뀐 게. 그러니까 브라우저도 계속 바뀌어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땡기면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 기능을 얘네들이 추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더블 클릭 찍은 다음에 방향키를 올리든지 직접 숫자를 치든지 어떤 방법을 치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숫자를 올려가지고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숫자가 올라가요. 지금 김고은이가 뒤에 망가져서 올라와 있어요. 왜 망가졌을까요? 지금 얘가 나는 왼쪽에 있고 너는 오른쪽으로 올라와라고 땡기고 있거든요. 땡기고 있는데 밑에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망가져서 얘가 흘러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애는 흘러가는 거를 못 받아주니까 망가져서 얘가 윗칸으로 올라와 버려요. 이런 현상이 흔하게 나타나요. 플롯 레프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롯 레프트를 얘한테 김고은한테 받아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쳤어요. 다시. 김고은한테 여기서 줘볼까? 여기서 줘보면 되지. 두 번째 있는 애한테 딱 찍은 다음에 이거 근데 딴 데로 옮기면 바뀌지 않나? FLL 여기다 FLL 주면 얘 올라오죠? 김고은 올라오죠? 그런데 망가져가지고 지금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또 있어요. 네. 밑에 있는 애가 또 안 받아주니까 망가졌어요? 순서대로 망가져요? 그냥 플롯 레프트만 줬을 때? 망가지네? 망가지는 걸 잘 보세요.
그럼 밑에 있는 대로 딱 가.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이제 찍었을 때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또 이거 임시로 준 게 날아가거든요.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FLL 넣으셔도 돼요. 이러면 안 날아가요. 네,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안에 값을 직접 FLL 주시면 긴 건 옆으로 갔죠? 얘 망가졌죠? 얘 망가져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푸른색이 저 뒤쪽에 지금 들어와 있었어. 지금 공유 있는데 색깔이 표시가 돼요. 자, 더블 클릭해요. 여기 한 번 더 클릭해서 깜빡거릴 때 FLL 쳐요. 엔터. 옆으로 이렇게 넓게 해보세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박스가 망가진 거예요. 지금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박스도 찍어요. 지금 좁으면 밑으로 원래 떨어지거든요. 네. 여기다가 FLL 줘볼게요. 또 FLL. 네, 그런데 얘까지 다 언제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특징을 잘 파악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이걸 싸고 있는 박스가 플로팅 때문에 망가져서 높이가 안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가 여기서 끊어주는 장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끊어주는 장치를 해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새로 생겨볼게요. 다시. 공유 찍어보세요. 다시. 공유 찍었지. 자, 두 번째 있는 애를 플로팅을 줘요. 여기 찍고 방향키 했어요. FLL 엔터. 그러면은 긴 공까지 올라왔는데 그 밑에 있는 게 망가진다고 그랬죠? 그럼 망가지지 않으려면 여기에다가 끊어주는 장치를 해주면 돼요. 근데 끊어주는 장치를 뭘로 해주시냐면 여기 지금 제가 드린 파일에 그 설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플롯 요거예요. 플롯만 설정한 경우 생기는 문제. 지금 확인했죠? 망가진다고. 하위 요소가 플롯 설정된 요소를 인식하지 못해 위로 올라오게 됨. 요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땡기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다음 속성 세팅이 필수다 그랬어요. 대상은 플롯을 끊어줄 블록 요소. 그 다음에 있는 요소에서 끊어줘야 돼. 그래서 클리어라는 애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프트를 끊어주는 애는 클리어 레프트. 그래서 플롯 레프트일 때 클리어 레프트 하시면 되고 라이트로 이렇게 잡아 당겼으면은 플롯 라이트 하시면 되고 레프트든 라이트든 다 끊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보스를 쓰시면 돼요. 내가 그냥 이 코딩을 그냥 무조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유도 모르고 코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이트든지 베껴가지고 놨는데 이런 코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느낌 없이 넣었다가 한번 빼봤더니 문제 생기네? 다시 넣어놓고 이유를 몰라요. 이게 그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요. 이 놈이.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알아둬야 돼. 네. 그래서 클리어. 좋아. 그래가지고요. 이전의 요소가 플롯으로 적용받지 않을 요소에 클리어 보스를 일반적으로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CSS 만들어 놨거든요. 자, FLL을 주면 플롯 레프트를 주는 거고요. FLR을 하면은 플롯 라이트를 주는 거고요. CLB 하면 클리어 보스를 주게 돼 있고요. CLL 하면은 클리어 레프트를 주는 거고요. CLR을 쓰면은 클리어 라이트를 주는 걸로 내가 세팅을 클래스를 다 해놨어요. 이거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줘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줬더니 세 번째 게 망가지죠? 그럼 얘한테 클리어 뭐 하면 돼요? 위에 클리어 레프트, 플롯 레프트 했죠? 그러면 얘는 클리어 레프트 하면 돼요. 클리어 레프트. 그러면 안 망가져요. 밑에 있는 거 그냥 나오죠?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레프트가 뭐가 되는지 보세요. 여기 밑에. 클리어 레프트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CLL을 주는 순간 CLL은 클리어 레프트를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들어간 거예요. 클리어 레프트 하니까 얘가 지금 끊어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딱 끊어준 거예요. 그런데 CLL을 안 하고 더블 클릭했어요. 지금
CLR을 하면 어떻게 돼? 망가져요. 클리어 플롯 레프트로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당기는 애들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끊어주는 거를 다른 방향을 끊어주면은 클리어 라이트 해주시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클리어 해봤자 소용이 없어. 클리어 라이트 하는 거. 그래서 클리어 레프트 하거나 CLL로 끊어주거나 그럼 깔끔하게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CL 클리어 보스 양쪽 방향 끊어주기 CLB 요렇게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레프트든 라이트든 무조건 끊어줘라 라고 하는 요 코딩을 하시게 되면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있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 있고 그다음에 클리어 레프트 소 효과 있고 클리어 라이트 효과 없어. 자 그럼 새로 고친 다음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FLL 그럼 얘도 FLL 해볼까? 얘를 FLR 하면 어떻게 돼요? 김고은이가 오른쪽으로 가죠? 나는 오른쪽에 올 테니 너는 왼쪽에 와. 자, 얘는 공유는 나는 플롯 레프트야. 플롯 레프트. 헷갈리지 마세요. 나는 흘러갈 거야. 나는 왼쪽이야. 플롯 레프트. 그 말이 나는 왼쪽이라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럼 자연히 뒤에 생략된 말은 너는 오른쪽으로 올라. 땡기는 거예요. 그때 김고은이가 어떻게 받았어요? 이거 그 밑에서. 플롯 라이트로 내가 지금 썼거든요. 플롯 라이트, FLR. 플롯 라이트 썼어요. 그러니까 플롯 라이트는 뭐예요? 난 흘러갈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을 거야, 나는.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와. 여기를 허용한 거죠. 김고은이 이렇게 올라와서 땡기고 공유는 이렇게 올라와서 땡기니까 양쪽 끝에 오는 게 맞죠? 양쪽 끝에 와요. 그런데 둘 밑에 온 애는 망가진다고요. 플로팅이 위에 있는 애가 플로팅을 하기 때문에. 내가 플로팅을 하고 있잖아. 플로팅을 하고 있는 밑에 있는 애는 망가진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가지고요. 얘한테 끊어줘야 되죠? 클리어 뭐 해줘야 돼? 김고은이가 플롯 라이트잖아. 오른쪽으로 나는 오른쪽에 갈려 했으니까 클리어 할 때도 클리어 라이트 해주셔야 제대로 끊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게 안 망가지고 제대로 나와요. 맞죠? 이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클리어 레프트를 CLL을 하게 되면 CLL을 어디 갔어? 네. CLL을 하게 되면은요. 이 효과가 있지. CLL 하면 효과 있지. CLL 하면 효과 있어요, 보세요? 있지. 여기 클리어 플롯 레프트 라이트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플롯 레프트가 있는 경우에 얘가 클리어 레프트를 하면 또 효과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쪽에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언제 레프트를 끊어주지? 그럼 일반적인 규칙은 바로 위에 있는 애가 라이트면은 라이트로 끊어지고 레프트면 레프트로 끊어줘라고 일반적인 규칙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니면 헷갈리니? 그럼 보스로 끊어. 클리어 보스로 끊으면 양쪽 방향 뭐든지 다 끊어라. 그래서 클리어 보스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 그룹이 옛날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세미나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호프집에 모여가지고 그 정모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소속이 돼 있지는 않았는데 그 팀 이름이 클리어 보스였어요. 클리어 보스. 우리는 다 알지. 아, 클리어 보스가 뭔지 아니까. 자, 클리어 보스 팀 모이세요. 다 모여. 지금 막 맥주 먹으면서 이번엔 뭘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세미나 와주셔서 고맙고요. 뭐 서로 막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이 클리어 보스가 이거야. CLB. 네, 그래서 CLB로 끊어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나는 얘네들을 전부 다 옆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친 다음에 다시 FLL 여기도 FLL 밑에 여기도 FLL 여기도 얘도 흘러가게 하고 싶어. 얘는 남겨두고 싶지 않아. FLL 네, 그러고 나면은 얘가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애가 되는데 좁으면 떨어져요. 이럴 경우에. 충분하면 옆으로 다 가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이 끝에 뭐 하나 끊어야 되잖아.
마지막에 뭘 하나 끊어주는 애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막 여기다가 막 희한한 짓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가가지고 div가 아닌 애로 하나 만들어. 막 여기다가 div를 줘. div 놓고 여기다가 스타일 클리어. 아니 아까 우리 저기 클래스 만들어 놨지. 클래스 클리어 보스 CLB 그렇게 두면은 지금 얘는 디자인상 BX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이 div 박스는. 그러면 얘가 말끔하게 여기다가 저거 다 넣어야 돼요. FLL 동시에 넣으세요. 전부 다. 여기까지 넣으세요. FLL을 다 넣으세요. 한꺼번에 FLL을 다 넣으세요. 그러면 박스가 안 망가지고 깨끗하게 나와요. 이 div 아무 역할도 안 하는 div에다가 클리어 보스를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망가져.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마음대로 되지만 옆으로 흘러가는 애예요. 얘는요. 그지? 그런데 이렇게 코딩하면은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기 끝에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 클리어 보스 주자고 이렇게 요소를 하나씩 집어넣어요. 이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 블록 요소에 대해. 만약에 여기다 스팬을 한번 써볼게요. 스팬. 컨트롤 D, 스팬. 여기 스팬을 했어요. 인라인 요소로 한번 써볼게요. 인라인 요소. 인라인 요소는 효과가 없어요. 부모 박스가 망가져 있어요. 왜 부모 박스 망가지는 거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스팸 태그도 효과가 없고 블록 태그여야만 클리어 보스를 주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부모 박스 망가지는 거 신경 쓰냐면요. 사이트를 만들다가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자, 큰 박스 만들고 안에 있는 애들을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했어요. 밑에 또 박스 만들고 안에 있는 요소들을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했어요. 이런 경우 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클리어 보스 장치를 안 해줘가지고 부모 박스가 망가져서 높이 값이 안 나오잖아요. 자식들은 배 밖으로 다 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아래 박스는 과연 얘랑 같은 레벨에 있는 겉 박스는 위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망가져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요소들이 다 겹쳐져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 쌤 다 망가졌어요. 나랑 이제 코딩했던 친구들도 이런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쌤 다 망가졌어요. 막 이래. 클리어 보스 처리, 부모 박스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같은 박스끼리 크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딱 동등하게 있는데 얘가 옆으로 흘러가는 거 처리를 막는 걸 안 해줘가지고 얘가 탁 쪼그라드니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 자식은 밖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막 겹쳐져서 보이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 박스가 자신 요소의 높이 값을 플로팅된 애들의 높이 값을 인식시켜주는 문제를 굳이 말씀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스팸 태그를 써도 안 돼. 여기에다가 블록 태그를 쓰셔야 돼. div 같은 블록 태그를 쓰셔야지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 인포 PJ를 잠깐 열어보실래요? 인포 PJ 인덱스 페이지 일단 열어볼까? 이거 한번 띄워볼게요. Alt A로. 우리 얼마 전에 만들었던 네이버 요약 뉴스. 네, 우리가 첫날 둘째 날 막 했죠 이거. 정치 뉴스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하트 같은 거 넣은 거 생각나세요? 여기 하트? 이 하트가 뭐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태그 집어넣고 글자 집어넣고 한 거 아니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잘 찍어볼게요. 한번. 이 그 정치 뉴스예요. 정치 뉴스 찍어가지고 언론사 주요 뉴스 있는데
요거를 탁 찍어 보면은 이게 가상 요소로 표현돼 있어요. before.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요소를 가짜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가짜로 이렇게. 태그를 쓰지 않았는데 글자가 들어가 있고 태그를 쓰지 않았는데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가상 요소거든요. 가상 요소는 자세하게 또 할 거야. 이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애들은 아주 바닥에 깔려 있는 애들이에요. 기본이 되는 애들인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 부분이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나중까지 고생들을 하시는 파트가 이런 부분이에요. 가상 요소를 정말 많이 써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태그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 div 좋아해요. 전 스팬 태그 좋아해요. 저는 뭐 이미지 태그 좋아해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다가 진짜 프론트엔드 개발을 10년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태그 제일 좋아하십니까? 바로 얼마 안 된 애들은 그런 얘기해요. 가상 요소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before, after 이렇게 쓰는 이런 애들을 좋아한대요. 왜 그러시죠? 그러면 CSS만 건드려도 디자인 요소가 나올 수 있고요. 권리적 거리지도 않고요. 그 요소가 지워질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태그를 굳이 써가지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상 요소를 정말 많이 써요. 개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태그를 하나라도 덜 쓰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각 그 어떤 요소든지 가상 요소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 가상 요소는 다른 것도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세 가지 더 있는데 가상 요소 앞에 넣기 뒤에 넣기 이걸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클리어 보스를 넣어주자 이거지. 이걸 가지고. 자, 비포도 여기 한번 넣었을걸? 별 넣는 거. 애프터? 애프터. 비포가 앞이고 애프터가 뒤에 넣는 거거든요. 여기 별 넣는 것도 한번 했었어요. 여기 별 넣은 거 보면.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가상 요소인데요. 가상 요소편은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가상 요소를 가지고 이 div 이렇게 스팬 지금 이제 소용 없다고 그랬잖아. 이거 이렇게 지우고 여기 위에 가면 제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든 게 있어요. 여기 내용 보세요. 자, 여기부터 다시 볼게요. 위에서부터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자, 플로팅을 해. 블록이 옆으로 흘러갈 필요가 있어서 플롯을 해서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자, 그거를 끊어줘야지 안 망가지니까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클리어. 보스를 해야지 양쪽 다 끊어지니까 이걸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네, 클리어 보스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요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 요소의 플롯 때문에 망가질 때 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여기다 쓴 거예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마지막 블록 자식 요소를 넣고 클리어 보스를 함. 좀 전에 내가 div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상 요소 애프터로 클리어 보스를 설정함. 가상 요소를 맨 뒤에 뭔가 추가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클리어 보스를 설정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플롯된 자식 요소의 부모 박스에 오버플로어 히든이라고 코딩을 한 줄 해줘요. 그러면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라는 설정이 오버플로어 히든이거든요. 그러면 플로팅 될 때 망가졌던 애를 이렇게 얘가 이렇게 뭐지? 구역을 나눠버려요. 그러면서 망가진 게 다시 괜찮아져요. 네, 요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나가는 자식이 이제 세 번째 방법 한번 써볼게요. 세 번째 방법 우리가 지금 안 써봤죠. 세 번째 방법 써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망가졌어. 지금 여기 지우고 다시 나와 보시는 거예요. 여기 끝에 뭐 넣었던 거 지워버리세요. HTML에 여기 마지막에 div 넣었던 것도 스팬으로 바꿨던 거 지워버리세요. 얘네들만 남기세요. 얘네들만. 자, 얘네들만 남긴 상태에서 부모 요소를 찍어보세요. 부모 요소, 램 요소죠? 부모 요소를 찍은 상태에서 부모 요소한테 오버플로어 히든을 여기다 한번 설정해 보세요. 여기 엘러먼트.스타일에다가 한번 OV, O 쓰면 오버플로어 나오네. 탭
숨기기가 히든이에요. H 쓰면 히든 잡혀요. 네, O 한번 쓰고 탭하고 H 한번 쓰니까 히든 잡혔어요. 요걸 잘 하셔야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튜닝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플로우 히든 하니까 부모가 자식 요소 높이 인식하죠? 자식 요소 인식하고 얘가 밑으로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크기를 다 잡아요. 보니까. 그죠? 부모 박스가 자식 요소를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할 때 얘네들이 이 자식 요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움직여 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우스 오버하면 뭐 올라가 뭐 이런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마진을 옮겨볼게. 마진 탑 마이너스 10픽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쭉 올리면은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오버플로어 히든을 먹은 부모 박스는 자식 요소 오버플로우가 넘쳐 흐르는 걸 히든 감춘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밖으로 나가 있는 걸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상 내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절대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위치 이동을 시켜서 밖에 나가 있게 해야 될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버플로우 히든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끊는 거를 막아주는 장치는요, 가상 요소로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새로 고쳐볼게요. 망가져 있는 상태로 다시 두시고 케이스별로 다시 한번 넣어보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밑에 내려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예요. 플롯 해제용 가상 요소라고 내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예요. FL 플롯 레프트 클리어 보스 FLCLB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FLCLB라는 클래스를 먹으면 그 요소는 지금 이거 CSS 문법이에요. 이거요. 가상 요소 자세히 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F부터 일단 넣어봅시다. 콜론을 2번 쓰는 게 가상 요소예요. 그래서 맨 뒤에다가 컨텐트를 넣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 하트 표시나 그 이렇게 뭐 표시 넣었을 때는 여기다 글자를 썼었는데 글자를 안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순간 스판 태그를 쓴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고요. 이것만 쓰면, 컨텐트만 쓰면 컨텐트는 그리고 필수요소예요. 무조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이 가상 요소의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블록 쓰는 순간 마치 div 태그를 쓴 것 같이 바뀌어요. 얘가요. 이 가상 요소가 div처럼 바뀌어요. 그래 놓고 얘한테 클리어 보스라고 딱 주면은 이게 아까 div 집어넣고 클리어 보스를 준 거랑 똑같아서. 그래서 얘를 주면은 돼요. 부모한테. 이걸 먹은 애한테 가상 요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FLCLB라는 거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 가서 한번 줘볼게요. 부모 요소 찍어요. 부모 요소를 찍었습니다. 부모 요소 찍었죠. 랩 찍었어요. 여기다 클래스를 FLCLB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FLCLB 클래스를 주고 이제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박스가 안 망가지고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높이를 다 차지하죠. 맞지? 네. 그러면 여기 FLCLB라고 준 거 맨 끝에 가보세요. F터 나와요? F터? 가상 요소야. 이 가상 요소가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건들 수도 없어요. 실제 요소로 여기에다가 태그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못 건드려요. 이런 애는. 그래서 CSS로 가상 요소를 변경한 요소를 다 CSS 코딩해 놓고 CSS로 만들어 놓은 클래스 같은 걸 집어넣어야지 얘를 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바스크립트도 못 건드려. 실제로 없어요. 얘는. 이 페이지에 가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소 분석기에는 얘를 잡아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밑에 보세요. 여기 디스플레이 블록 먹은 컨텐트 빈 거 디스플레이 블록 그럼 빈 태그를 넣은 것 같은 상태를 만들고 클리어 보스를 줬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예요. 클리어 보스 빼볼까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먹잖아.
디스플레이 블록 빼볼까요? 안 먹잖아. 네, 스팸 태그인 상태에서는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빼면. 그리고 기본 요소, 이 컨텐트 빈 거, 이거 자체를 안 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애프터 요소 자체가 없어져요. 여기 보세요. 애프터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컨텐트 빈 거를 안 쓰면 마치 태그, 이 꺽쇠를 안 쓴 거랑 똑같아요. 꺽쇠를 쓰지 않고 태그를 쓴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요런 이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정리된 대로 케이스를 하나씩 제가 5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내가 중요한 개념 얘기는 다 한 거야. 이제 요게 여러분들 케이스별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경우 1이에요, 지금. 경우 1. 경우 1은 플롯 레프트, 하나는 플롯 라이트를 하고요. 밑에 있는 건 여기서 끊어주기 장치를 해줄게요. 클리어 보스. 경우 1. H3에다 쓸까? 두 번째 플롯 라이트, 세 번째 클리어 보스. 지금 H3로 여기 표시를 좀 하느라고 쓴 거예요. 지금 얘가 내가 뭘 했는지. 첫 번째 플롯 레프트, 두 번째 플롯 라이트. 그러니까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 올라오게 했어. 세 번째 거 끊어줬어. 이 상태를 경우 1로 여러분하고 일단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되죠? 네. 첫 번째 플롯 레프트, 두 번째 플롯 라이트, 세 번째는 끊어줬으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경우 1입니다, 이게. 경우 1.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경우 2를 그대로 카피하세요.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밑으로 내리세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 그래서 경우 2를 만들어 봅니다. 경우 2. 두 번째 경우. 네,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클리어 보스를 했는데 얘를 또 플롯 레프트 해보세요. 얘를. 밑에 있는 것도 흘러가게 하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네 번째 박스는 플롯 라이트. 플롯 레프트, 하나는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플롯 레프트, 두 번째 플롯 라이트, 세 번째 클리어 보스하고 플러스 플롯 네 번째 플롯 라이트 이렇게 했다. 네 번째 플롯 라이트를 한 거예요. 지금 뭘 썼는지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요. 네. 첫 번째 플롯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플롯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했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자기가 또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보시면 밑에는 어때요? 양쪽으로 갔죠? 양쪽으로. 이 기둥처럼 양쪽으로 갔죠?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될까? 이거를 이렇게. 네, 기둥처럼 양쪽으로 갔죠. 근데 부모가 망가졌죠? 네, 부모를 망가진 걸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넣어봐요. div를 넣었는데 클래스가 clb, 클리어 보스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네, 이거를 끊어주기 위한 블록박스.
클리어를 위한 블록박스. 클리어를 위한 블록박스를 여기다 넣는 거죠. 이거를 앞에다 넣어야 되겠다. 이 설명을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클리어를 위한 블록박스를 한칸 띄워버려. 이렇게 클리어를 위한 블록박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상 요소를 넣는 거를 얘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를 내가 케이스를 주려고 그다음 요 경우 3이 나오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하시면 얘 안 망가지고 박스 전부 이렇게 그려지죠? 경우 2를 지금 만든 거고요. 경우 3, 4, 5를 만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우 두 번째는요. 끝에다가 우리가 그 클리어 보스를 위한 블록박스를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네 번째까지 쓰고 여기 H3에다가 BRT가 하나 쓸까? 네. 클리어 보스를 위한 div를 마지막에 사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요걸 이제 바꾸겠다 이겁니다. 경우 2가 지금 케이스가 이거 끝에다가 요걸 집어 넣어서 박스가 부모 박스가 망가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가지게 됐다 이거고요. 그죠? 이 상태고요. 네. 그리고 요 경우 2를 카피합시다. 경우 2를 카피해서 경우 3을 만드는데 경우 3은요. 가상 요소를 뒤에다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lt, Shift 방향키를 쫙 내리신 다음에 경우 3이라고 만드시고요. 경우 3. 세 번째 경우는 다른 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두시고요. 네, 클리어 보스만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BR 부모 요소의 가상 요소 애프터를 사용하여 클리어 보스 를 구현했다. 그래서 랩 있는 데다가 여기 밑에 있는 그 div 박스는 지워버리세요. 그 대신 지워줘야 망가지지. 망가지는데 부모 요소에다가 애프터를 여기다가 플롯 레프트 CLB, FLCLB라고 이런 이름을 하나 써주시면요. 가상 요소를 넣는 클래스제가 부모 요소의 애프터 그 안에 자식 요소로 가상 요소를 애프터로 추가해 주는 거를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LCLB. 네. 그래서 보세요 한번. 경우 3, 4가 경우 2하고 경우 3이 둘 다 똑같이 안 망가지고 잘 나오시는 걸 보시고요. 경우 3의 div 박스에 보면은 끝에 애프터가 이렇게 구현돼서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애프터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네. 애프터 컨텐트 빈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 라는 거 확인. 경우 3. 자, 그리고 경우 4는요, 일반적으로 구현하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쭉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우 4에 대한 거. 경우 4는요, 경우 3을 카피하시고요. 경우 3을 카피하세요. 경우 3을 카피. 지금 한 거는 푸시. 지금까지 한 거는 푸시 한번 할게요. 네, 푸시. 경우 3을 카피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제목부터 쭉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 3을 카피해서 경우 4를 만들어 주시고요. 경우 4 이렇게
경우사는요, 그냥 여기 H3에다가요, 내용을 뭐라고 쓰냐면, 모든 EX 박스에 플롯 레프트 적용하기. 그리고 BR트가 하나 쓸게요. 그리고 부모 박스에 오버플로우 히든. 왜 이래? 오버플로우 히든. 적용하기. 네. 그래서 경우사는요, 여기 있는 클래스 다 지워버렸어요. 이거. FLCLB 요거 지우고, 얘, 얘, 얘. 이런 애들 다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CLB 얘도 지우고. 그냥 기본만 있는 상태로 만드세요. 랩에 BX, BX 1, 2, 3, 4만 있는 딱 처음에 그 상태, 그냥 밑으로 하나씩 떨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 만들어 놓고, 중간 푸시 지금 계속 놓고 있어요. 혹시 놓쳤으면 새로 고쳐서 보세요. 자, 네, 이 상태에서 지금 그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거 지금 그냥 쫙 내려가 있죠? 네, 이런 상태인 거를 옆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클래스를 밑에다가 하나 추가해 볼게요. CSS 있는데 딱 가셔가지고 여기 바로 CSS 스타일 시트 위에 올라가면 바로 끝단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추가하세요. 경우4인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우4인 경우에 케이스4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오버플로우 히든 OH라고 쓰시면 돼요. 오버플로우 히든. 이게 뭐라고?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 설정으로 자식 요소 플롯 해제하기. 그 다음에 케이스 4에 밑에 있는 BX를 밑으로 내려야 되겠지? 플롯 레프트를 그냥 한 번에 플롯 레프트 FLL 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애들한테 플롯 레프트가 다 들어가죠. 네. 이런 상태에서 옆으로 다 흘러가게 해주시고 부모에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주시고 이게 네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경우사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으로 흘러가는 것도 되고 그러면 이제 케이스 4라고 넣어야지. 케이스 4라고 넣어줘야지 부모한테. 그걸 만들었으면 여기에다가 케이스 4라고 이렇게 넣어줘야지. 그래야 이 부모 박스 자체가 오버플로우 히든이 되고 자식 요소인 BX 얘네들 다 BX잖아. 밑에 있는 BX들이 전부 플로우 레프트를 먹어서 다 옆으로 가고 예, 오버플로우 히든도 먹어가지고 싸주는 것도 해가지고 안 망가지게 만들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케이스 4라고 꼭 써주세요. 한칸 띄고. 그러니까 클래스는 여러 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셔야 돼.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일반적으로 코딩할 때 여러 가지 클래스를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위에다가 CSS 준 건 이거고 밑에 적용한 건 케이스4라고 실제로 적용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좁으면 떨어져요. 넓으면 뚝뚝뚝뚝 밑으로 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게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지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박스에 bx에 플롯 레프트 적용하기, 부모 박스에 오버플로우 히든 적용하기에서 경우 4가 완성이 되십니다. 경우 4 됐죠? 경우 4가 완성됐어요. 지금 저기 싱크는 맞췄어요 한번. 그 다음에 경우 5는요 반대로 가는 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경우 4를 카피해. 마지막으로 반대로 가는 것만 해보고 끝납니다. 자, 반대로 가는 거. Alt, Shift 방향키 아래. 경우 5를 만들어준다. 경우 5. 다섯 번째 케이스. 모든 BX 박스에 플롯 라이트 적용하기.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제. 그걸 확인할 거고요. 부모 박스에 이건 가상 요소로 적용해 볼게요. 가상 요소로 애프터로 클리어 보스 적용하기. 이렇게. 부모 박스에 가상 요소로 애프터, 가상 요소 애프터로 클리어 보스 적용하기. 이 두 개를 케이스 5로 내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 밑에 케이스 4라고 돼 있죠? 여기다 케이스 5번 만들고 5번을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다 미리 이름 바꾸세요. 케이스 5번으로. 요거 클래스 이름 케이스 5번 만들어주시면 이 div에 케이스 5 클래스가 적용되게 해주는 거고 거기다가 플롯 라이트도 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케이스 5번 만들러 갑니다. 지금 여기 밑에 만든 거는 한번 푸시 또 하고 올라갈게요, 제가요. 왔다 갔다 할 때는 제가 푸시를 바로바로 합니다. 네, 여기서 혹시 놓친 거 있으면은 제 거 새로 고쳐서 경우 5를 보시고 경우 5가 이제 마지막 경우예요. 보겠습니다. 경우 4 밑에 경우 5 만듭니다. 경우 5. 네, 경우 점 케이스 5번 밑에 있는 bx를 전부 오른쪽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경우 5. 여기에 플롯 fl이에요. 플롯이 플롯 오른쪽이니까 라이트. 그러면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bx들 클래스 bx는 전부 플롯 라이트를 먹어서 나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가요. 첫 번째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다음 것도 오른쪽으로 가서 붙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꼭 저쪽에서부터 와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라이트를 쓰기도 한다. 플롯 라이트. 일단 보시면 플롯 라이트가 적용됐나 보시고요. 그치? 지금 공유의 순서가 공유 긴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유인나가 이렇게 거꾸로 가 있지? 공유부터 거꾸로 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 있잖아. 오른쪽 붙어가지고. 그죠? 근데 부모 박스 망가져 있죠? 네, 부모 박스 망가져 있죠? 그래서 부모 박스의 가상 요소 애프터로 코딩을 직접 할게요. 케이스 5번에 콜론 애프터 이걸 직접 써보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컨텐트 빈 거. CT 써보세요. CT. 그게 컨텐트예요. CT, 컨텐트. 여기 엔터 탁 치시면 그냥 빈 거 가운데서 깜빡거려요. 네, 빈 거. 헛다운표 썼는데 뭐 쌍따든 헛다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놓고 내용 안 쓸 거야. 네, 빈 태그를 쓴 거랑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컨텐트 빈 거, 디스플레이 블록. DB. DB 쓰시면 디스플레이 블록이에요. DB. 디스플레이 블록. 디스플레이 너는 DN 뭐 이렇게 쓰시면 쉽게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블록, 디스플레이 블록, DB. 그 다음에 클리어 보스, CLB, 클리어 보스, 클리어 보스, CLB, 클리어 보스. 그러면 이제 어느 방향이든 다 끊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상 요소 보통 코딩상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플롯 레프트든 라이트든 어쨌든 끊어주는 장치를 별도로 이렇게 해주고 클래스를 먹었으면 적용이 된다. 이거를 쏴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부모도 이제 안 망가지죠? 부모 박스도 안 망가져서 땡땡땡 표시 잘 나오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내든 양쪽으로 보내든 뭐 이런 것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플로팅이라는 걸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고 중간에 변경할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요소가 클리어를 먹으면 되고 끝까지 플로팅이 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요소 때문에 부모 박스가 망가지니까 부모 박스에 클리어를 넣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요소를 넣는 방법, 가상 요소를 넣어서 클리어 못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요소가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이니까.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 플롯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잠깐 코딩 넘어가서 좀 하다가 금요일 날이 마지막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써놓네요. 써놓네요. 내가 가상 요소 막 집어넣었는데 밑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케이스 4번, 5번 다 조금 위에 보시면 내가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보실 수 있게 설명은 그렇게 써놨어요. 가상 요소란 어떤 요소 내부에 자식 요소를 직접 태그를 쓰지 않고 요소를 넣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형식은 요소 콜론 비포 컨텐트 나야나 이런 식으로 하면 글자가 들어가고 콜론을 2개 쓰기 시작했어요. CSS3에서. 그래서 콜론을 2개 쓰는 이유는 가상 클래스는 콜론을 하나 쓰거든요. 그래서 가상 클래스랑 가상 요소를 아예 구분해 주자라는 취지로 콜론을 2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콜론을 2개 쓰는 이유고요. 가상 클래스는 호버 이런 거요. 퍼스트 차일드 할 때 우리 아까 콜론을 하나만 썼었거든요. 이걸 콜론이라고 그래요. 점을 탁 2개 찍는 거를요. 2번 썼어요. 이걸 2번 쓴 거야. 이게 가상 요소야. 그래서 before는 맨 앞에 넣기, after는 맨 뒤에 넣기고요. 필수 속성으로 컨텐트 어쩌고. 이거는 반드시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안 돼. 그리고 컨텐트 값으로 URL을 쓰면 이미지가 들어가요. 글자를 쓰면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마치 스팸 태그를 넣은 것과 같아져요. 이거를 처음에 탁 쓰면. 그런데 디스플레이 블록을 쓰면은 마치 div를 쓴 것 같아져요. 네, 요거는 내가 앞으로도 나오면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우리가 내가 이거를 오늘 한 번 쓰고 다음에 어쩌다 한 번 쓰고 이럴 거면 얘기를 안 꺼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려우니까. 얘기 안 해. 그냥 이런 거 뭐 가끔 나오면 그냥 지나가세요. 이러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쓰거든 이거를. 모르면은요 속 터져요 이거요. 네? 이건 당연히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기술 우리가 그 테크니션이라고 번번이 말씀드리죠. 기술자가 이 정도 구분도 안 하고 뭐 코딩을 하겠어요. 네, 이 정도 구분과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태고 쪽부터 쓰였던 플로팅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면 또 이걸 보면서 또 상기해 보고 또 저랑 같이 코딩하면서 또 한번 느낌을 쫙 보시고 그러시면서 자기 거에 적용하시면 진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요 사항은 마무리를 할게요.